어머님, 혹시 이 초콜릿 드셨어요? 차가운 말투, 날선 표정. 영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응, 지훈이가 먹으라고 해서 하나 먹었는데 왜?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선물하려고 포장해 놓은 건데 허락도 안 받고 막 드시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자세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영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시면 안 되죠. 아이들 버릇 나빠져요. 버릇? 하루 왼종일 손주들을 돌보는 자신에게 돌아온 말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5살 영순이라고 합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을 열며 봄바람을 마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구청에서 일했던 남편. 남편 덕분에 연금도 넉넉하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게 이제야 우리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아. 영철이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함께라면 충분했어요. 작고 조용한 일상이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졌죠. 신문을 접으며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이란 마치 선물 같은 거였죠. 아침엔 여유롭게 늦잠을 자고 공원 산책도 다니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남편과 저는 함께 등산을 다니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한가로이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한가로운 오후 햇살 아래 커피 한잔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들 준수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면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며 7살 지훈이와 5살 지민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딸 민정이는 대전에서 간호사로 일하느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려요. 지훈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화면 속 지훈이가 수줍게 손을 흔들 때마다 영순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대전에 있는 손주들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사는 손주들은 자주 보지 못하니 더 애틋하고 반면 가까이에 사는 준순의 아이들은 자주 만나니 제게도 제법 익숙한 얼굴들이 되었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변화의 신호를 보낸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시간에 급작스럽게 울린 아들의 전화에 영수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가 갑자기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준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갑작스레 쿵 하고 뛰었어요. 그래, 갑작스럽네. 좋은 일이지? 응, 좋은 기회라 놓치기 아까워서요. 그런데 엄마,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말끝이 점점 작아지던 준수의 목소리에 저는 수화기를 더 꽉 쥐었어요. 등원은 우리가 시킬 건데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랑 퇴근 시간이 안 맞아서요. 한두 시간 정도만? 정말 간단하게 등하원만 부탁드릴게요. 주춤하던 제 마음은 이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도 하고 며느리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가 끔찍하게 아끼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일단 도와주는 걸로 생각해 볼게. 아빠랑도 이야기해보고. 영순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준수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영순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뭐 어렵겠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평생 살림하고 애 키워온 저에겐 그 정도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에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여보, 준수네 아이들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한두 시간 정도는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괜찮지. 당신도 덜 심심하고. 영철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네요. 영수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그녀의 평온한 노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영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작은 친절이 때로는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달빛 아래 숨어 있는 긴 그림자. 영수는 아직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괜찮았어요. 영수는 오후 5시 30분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고 수진이가 퇴근할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만들어 주세요.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훈이와 지민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계란말이와 김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영순도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작은 손들이 자신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할머니, 할머니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회사 적응하느라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30분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었어요. 시계를 보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저녁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쪽이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수진이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야근이에요. 아이들 재우는 것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화 너머 수진이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점점 사라지고 부탁은 요구처럼 느껴졌어요. 영수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일하는 며느리가 힘들다는 걸 알았고 손주들이 혼자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 제 대답엔 이미 피로가 묻어나고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젠 하루의 절반 이상을 아이들 돌보는 데 써야 했어요. 저녁밥 준비, 숙제 봐주기, 목욕, 재우기까지. 제 하루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모북하기 싫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조차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나쁜 사람인가?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수진이는 어머님이 계시니 안심된다며 야근의 회식에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들 준수는 수진이 직장 생활하기 전부터 밤 늦은 시간에 퇴근했기 때문에 손주들 돌보는 건 수진도 준수도 아닌 늘 제 몫이었습니다. 영순의 하루는 이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손주 돌보는데 쓰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몸이 무거웠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진이의 태도 변화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던 말은 사라지고 이젠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이들 준비물 좀 미리 챙겨두시고요. 지훈이 숙제가 너무 많아서 좀 도와주세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부탁이 아닌 지시처럼 느껴지는 말투. 그 말 속엔 제 의견은 없었어요. 영순의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회사 워크숍, 회식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맡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워크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님,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영순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갔어요. 남편과 함께 보내던 조용한 오후도, 동네 친구들과의 차 시간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철의 연금으로 편안하게 보내던 노후가 온통 손주 돌봄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당신 체력 괜찮아? 지난주도 지민이 감기 걸려서 일주일 내내 집에 있었잖아.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고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도 지금 나가는 강의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기도 뭐하고 참 큰일이다. 영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은 버틸만 해요. 하지만 영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우리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영수는 욕실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습관처럼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가 문득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 얼굴이 확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진 채 굳어 있었죠. 표정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우리 삶을 포기하게 된 걸까? 아이들 도와주는 일 한두 시간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하루가 통째로 없어졌고 자신과 남편의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져다 쓰는 아들과 며느리. 그들을 위해 너무 많은 걸 내어줬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시간도, 감정도, 심지어 건강마저도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영순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딱소리와 함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금이었지만 그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조용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그 고요 속에서 영수는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대전에 사는 딸 민정이가 오랜만에 집에 올라왔어요. 영수는 반가운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죠. 딱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다. 체력은 바닥났고 어깨는 늘 뻐근했습니다. 엄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민정이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순의 눈가에 짙어진 다크서클과 야윈 볼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엄마 오빠네 애들 본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준수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민정아, 요즘 애 안 봐주는 할머니가 어딨냐? 솔직히 도움 없으면 맞벌이 불가능한 거 너도 알잖아. 차가운 말투. 민정은 입을 다물었고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젠 당연한 게 되었구나. 도와달라며 애원하던 그 말들은 다 잊혀진 건가.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이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오빠와 어머니 사이에 끼인 자신의 처지가 난처했던 거죠. 영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며 지쳐 있었어요. 지훈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지민이를 목욕시키고 저녁까지 챙겨준 뒤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녹초가 된 영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다
예쁘게 포장된 작은 초콜릿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있는 작은 초콜릿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지훈이가 천진난만하게 권했어요. 영수는 별 생각 없이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입 안가득 달콤함이 퍼지자 온몸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네. 영수는 작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달콤함조차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수진이 퇴근해 냉장고 문을 열고는 얼굴이 단박에 굳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초콜릿 드셨어요? 차가운 말투, 날선 표정. 영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응. 지훈이가 먹으라고 해서 하나 먹었는데 왜?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선물하려고 포장해 놓은 건데 허락도 안 받고 막 드시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자세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영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시면 안 되죠. 아이들 버릇 나빠져요. 버릇? 하루 왼종일 손주들을 돌보는 자신에게 돌아온 말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먹었지만 그거 하나 먹었다고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니?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물어보고 드실 순 있잖아요. 본인 물건이 아니라면 그게 당연한 예의 아닌가요? 수진이는 오히려 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전 선물하려고 산 건데 말도 없이 드셔버리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죠. 당황? 수진은 팔짱을 끼며 쳐다봤고 그 순간 툭. 영순 안에서 뭔가가 확실히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초콜릿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가 예의 없다고는 생각 안 하나 봐.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그럼 엄마가 직접 키우면 되겠네. 버릇 나빠지지 않게. 영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작은 일로 그러시면 작은 일이라고? 영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의 모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작은 일.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포기하고 애들 돌봐주는 게 작은 일이야? 영순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초콜릿 하나가 그렇게 아까우면 애들 맡기지 마. 순간 집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초콜릿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쌓여온 무시와 피로와 상처가 모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니? 영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울렸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내 그 안엔 오래 눌러왔던 분노가 휘몰아쳤습니다. 마치 한겨울 땅속 깊이 갇혀있던 용암이 드디어 터져버린 듯한 그런 분노였어요. 애들 돌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거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니? 애들 버릇 없어질까봐 걱정하기 전에 초콜릿 하나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따지듯 말하는 지금 내 태도를 돌아보렴. 말끝이 갈수록 강해졌고 목소리는 짓눌린 서러움으로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듯 한 발짝 물러섰지만 그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만 해주셨어도 되는 걸. 제가 당황했다는 얘기잖아요. 당황? 그 단어 하나가 영순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황할 자격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걸까? 내가 당황해. 나는 지금 당황을 넘어서 비참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이 모든 상황의 분노를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애들 아플 때는 12시간 이상, 평일 내내 4시간 다 다쳐가며 너희들 도와줬어. 근데 지금 와서 초콜릿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일이니? 수지는 입술을 꾹 다물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무표정한 그 얼굴이 영순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들 버릇 나빠진다고. 그 말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할머니한테 이렇게 버릇없게 말하는 엄마는 애들 교육에 좋을 것 같니? 아니면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매일 의지하면서도 고마움도 모르는 너는 예의 바른 엄마인 거니? 손주인 지훈이와 지민이가 두려운 눈으로 서로 꼭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화를 잘 내지 않는 할머니가 화나 있으니 놀란 것 같았습니다. 거실엔 숨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점점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너희 집 식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 수지는 갑자기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은데 이런 작은 일로 감정 소비하지 말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영순의 머릿속이 번쩍하고 하얘졌습니다. 작은 일? 내가 편안한 노후를 포기하고 내 아이들 키워주고 있는 이게 작은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많다고? 나 또한 하루하루가 고단했고 몸은 아프고 친구도 못 만나고 내 아버지랑 맘 편하게 여행 한 번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도 묵묵히 도왔어. 근데 지금 초콜릿 하나 먹은 걸로 이렇게까지 너랑 이야기 나눠야 하니? 그녀는 소리를 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집안 전체를 흔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초콜릿 하나 먹은 걸로 이렇게 구박할 거면 이제 나는 너희 집 못 오겠다. 너희가 직접 맡아. 수지는 그제야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아이들은 울음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부터인가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었다는 걸. 수진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자리에 남겨진 건 영순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고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늦게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영순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초콜릿 하나에서 시작된 그 사건, 수진이의 말투, 태도, 그 차가운 시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털어놨어요. 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초콜릿 하나 먹었다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영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괘씸한 놈들. 아무리 선물할 거라고 해도 그렇지. 영철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됐어. 내일부터 애들 안 봐준다고 해. 영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초콜릿 하나가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우리 시간은 얼마나 공짜로 쓴 거야? 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나 마음은 정했는데 확신이 필요해. 영철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인이야? 영철이 단단히 대답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연금은 지금처럼 살라고 모은 게 아니었어.
이제껏 고생한 당신 편안하게 쉬라고 나도 열심히 일한 거야. 우리도 이제 편안하게 보내자. 애들 뒷바라지 할 만큼 했잖아. 영철의 말에 영순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하찮은 거라면 이쯤에서 멈춰야겠죠. 영철이 영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우리는 충분히 참았어. 이제 우리 인생을 찾자. 남편의 따뜻한 손, 흔들림 없는 눈빛. 그 온기에 영수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시간이 소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 미뤄만 왔던 계획들, 가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이제부턴 우리를 위해만 살아봐요. 알겠어요. 이제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영순의 마음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고 대신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 작은 초콜릿 하나가 이 집안의 진짜 관계를 보여줬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아들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밤새 영철과 나눈 대화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준수야,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아이들 못 봐줄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다른 방법 찾아봐.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 얘기 못 들었니? 영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난 그 이야기 다시 내 입으로 꺼내고 싶지 않으니 네 와이프랑 얘기 나눠보거라. 엄마, 혹시 초콜릿 때문이에요? 들었으니까 알겠네.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다. 영수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결정은 이미 끝났어요. 그날 오후 준수와 수진이가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울며 불며 빌었지만 영순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영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제 됐어. 영순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게. 준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 이러시면 저희가 애들 어디다가 맡겨요? 준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영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너희 애들 봐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던 거죠. 그때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내 마음은 변함없다. 영순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수진이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만 가거라. 문이 닫혔어요. 결국 준수 부부는 월 150만 원이 넘는 비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영순의 도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준수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나요? 돌봄비도 부담되고 애들도 엄마를 찾아요. 내 생각엔 변함없다. 영순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엄마, 준수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너희가 이해해줘. 이제 영순과 영철은 다시 평온한 노후를 되찾았습니다.
영수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서예 수업을 시작했어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부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부부 동반 산악 모임을 만들어 산에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활력이 넘쳤었나? 영철의 말에 영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 둘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영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비로소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영순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러게 당신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 영철이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콜릿 하나 아니었으면 아직도 애들 봐주고 있었을 거야. 그치? 두 사람은 말없이 웃으며 각자의 책을 펼쳤습니다. 영수는 소설책을, 영철은 등산 잡지를 읽었습니다. 각자의 취미에 몰두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당연하지 않았던 시간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진정한 노후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누구도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큰 걱정도 힘든 일도 없이 여유로운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 거 어때요? 좋지. 단풍도 보고, 걷기도 하고. 우리만의 여행. 그들의 대화는 이제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요리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보느라 허겁지겁 밥 먹고 영철은 식은 밥과 반찬을 혼자 챙겨야 했죠.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작은 초콜릿 하나가 그들에게 아주 큰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걸 지켜낼 용기를 갖는 것. 지금의 그들은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기쁨과 시어머니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저는 매일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초콜릿 하나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선택이 맞았다고 믿고 있지만 가끔 마음이 헛헛하고 괜히 미안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이 나누면 덜 외롭고 덜 무서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